1번부터 385쪽이에요. 선매제도라는 게. 선매의는 맞으셨을 거라 믿고 2번 선매조건 보세요. 선매조건. 선매대상과 사이 나왔죠? 선매대상은 어떤 토지냐. 바로 여기 있었죠. 여기. 자, 그 밑에 박스가 있을 거예요. 자,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어떤 토지랍니까? 1번에 공익사업용 토지. 그 다음 2번은요. 이용 목적 이용하고 있지 않은 토지에 따르죠. 이 두 가지가 대상이다 뜻이에요. 대상 이렇게. 자, 대상이 들어왔더라 그러면 일단 뭐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협의를 통지하는 얘기인데 넘기면 책을 넘기니까 다음 페이지에서 2번 선매 절차라고 써있죠? 선매 절차 잠깐 스톱해 놓으신 다음에 이제 기간 볼게요. 기간. 일단 이제 허가 신청 들어왔더라 이런 두 개 토지였다고 치자. 그럼 우리랑 거래해 볼 겁니까? 라고 통지한다 그랬죠? 여기. 자, 그래서 요 통지하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얼마 이내냐? 요게 15일 내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통지했다고 쳐요. 그럼 땅 주인이 싫어. 그러면 뒤로 못 가죠? 오케이 해야 할 테니까. 자,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 어떻게 하느냐? 선매자를 지정해서 알려줘. 땅 주인한테. 요까지가 얼마 이내 이루어진다. 요게 1개월 내에 이루어지는 거고. 선매자가 지정했을 테니까 땅 주인이 오케이 또 했겠지. 토지 소유자가. 그럼 다시 선매자가 조건을 제시해야 돼요. 토지 소유자에게. 요게 15일 이내에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협의를 들어가서 협의를 다 끝냈다는 얘기죠. 협의 완료하기까지가 이렇게 되는 게 1개월 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1개월 내. 그럼 보면 지금 자 날짜가 15일이죠. 근데 이 두 개는 기산점이 어디야? 신청일로부터입니다. 이 두 개는 언제부터고? 통지한 날부터가 기산점 된다 뜻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외워두는 거예요. 이 15일. 그럼 날책을 보니까 선매자 지정 통지라고 써놨죠? 선매자 지정 통지니까 바로 1개월, 2월 바로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라고 돼 있나 봐요? 시장 등은 해당 토지에 대해서 신청했을 때 신청 있는 날부터 몇 개월, 1개월 내 선매자를 지정해서 토지 소유자한테 알린다 써 있잖아요. 그럼 이건 선매자 지정 통지를 바로 요리 온 거죠, 바로 그냥 이렇게? 표건 앞에 지금 안 써있네, 거기 보니까. 바로 일일이 온 거니까. 그럼 일단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지정 통지하기 전에 먼저 뭐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협의 통지 먼저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얼마 이내 한다고? 15일 하고, 통지는 1개월 하는 거고, 이렇게 온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내려왔으면 세 번째 줄 나오죠? 선매자는 지정 통지 받은 날부터 얼마? 1개월 내 협의를 끝내야 한다. 자, 여기서부터 협의하는 거 얼마 이내? 1개월 내 말이 이렇게. 그럼 신청한 날부터 지정 통지까지는 몇 개월이고 1개월이고 거기서부터 협의 끝나는 게 1개월이고 가운데 15 있고 이렇게 있고 거기 어딨냐? 자, 2번 동그라미 선매 협의와 관련 서류 제출. 선매자로 지정된 자 지정일로부터 며칠? 15일 내에 선매 조건을 제시한 서면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한다 써 있잖아요. 거기 뭐라고? 여기 선매 조건의 제시.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그 다음부터 이제 그래서부터 제시한 다음에 통지할 것이고, 그 다음에 협의는 1개월 내에 할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선매 나오죠? 선매 가격. 3번 내려오세요. 선매 가격은, 토지를 매수할 때 가격은 둘째 줄 가운데 보시면 뭘 기준한다? 감정 가격을 기준하겠다. 이랬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감정가로 하겠지만, 이때 허가 신청할 때 당연히 이때 뭘 기재했을까? 거래 가격을 기재했겠죠? 그럼 이 가격하고 감정가 대비해서 이 가격이 낮아. 그럼 뭐로 한다고? 그때는 낮은 걸로 하는 거예요. 요 가격하고 요거하고 감정가 비교했을 때 원칙은 뭘로 하는 거고 감정가로 하는 건데 이 거래 가격과 이 신청 가격 이거하고 감정가 대비해서 저기 낮으면 뭘로 한다고? 낮은 걸로. 항상 국가 쪽에서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낮게 하고 싶겠지. 네? 낮게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절대 아까 좀 지워졌지만 그래서 뭘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네, 그거 잊지 말라고 몇 번 얘기했구만. 감, 이렇게. 아니, 어떻게든 간에 좌우지간. 하여튼 자주는 자주야. 그것도. 선감 내고 알았어. 바꿔요, 그럼 바꿔. 안 되고, 불안해서 안 되겠다. 알았어. 선감, 내공. 네? 이렇게. 그거 왜 해야 돼, 이거? 아유, 내가 별짓을 다 해야 하여튼 내가. 이거 잊으면 안 돼요. 몇 번 얘기하지만 지금 이거. 네? 잊으면 잘 안 도마디 이게. 네? 잊으면 안 돼요. 선매가는 감정가, 매수 청구, 공시가. 꼭 기억해야 돼,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제재 보세요. 3번 제재 보시면 이제 거기서 1번에서 그 3번 동그라미 3번 줄쳐놓으세요. 허가 취소, 처분 조치 명령 위반한 자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이 벌금이죠. 그 줄쳐놓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2번은 그 중요한 거예요. 허가 위반자 처벌. 그럼 뭐 시험 거의 단골이에요. 시험 나올 때.
자, 허가받지 않았거나 부정허가를 득했다 하자. 그럼 2년 이하 징역, 토지 취득가 30% 상당 금액 이하 벌금. 꼭 기억하셔야 돼요. 허가 위반한 자 벌칙. 2년 이하 징역, 그 다음 토지가 30% 상당 금액 이하 벌금. 요거 기억하시는 거라고요. 벌칙이었어요. 자, 되셨고 넘어가서 389 지가 동형 조사는 필요 없고 지나가시고 어디 가시죠? 390쪽에서 6절, 5절은 참고 6절 보칙. 보칙에서 어떤 제도? 포상금 제도. 자, 이 제도는 또 뭘까? 자, 이 포상금 제도라는 얘기인데 이거는요. 자, 포상금 제도. 포상금 제도 뜻은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가? 그쵸? 이런 사람들을 알고 있냐? 그럼 신고하라. 포상금을 주겠다. 그거 아니겠냐고 이제. 여기도 그럼 뭐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을 신고해야 되는지가 있겠죠? 신고 대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 이제 어떻게 해서 줄 것인가? 지급 요건이 있고 얼마 주는 건데 포상금에 이렇게 될 거라고요. 책을 보니까 자, 신고 대상이 몇 사람 보입니까? 박스 안에 3사람. 이 3사람이 신고해야 될 대상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제 박스 들어갔더니만 시장 등은 다음 사람 신고한 자한테 포상금 주겠다 써 있어요. 위에. 자, 1 누구냐? 읽어보시면 조문이 쫙 써 있죠. 싹 무시해 버리고 그냥 무조건 부동산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한 자예요. 그래서 이제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한 자. 예. 두 번째. 2번은요. 허가받지 않고 계약했거나 부정 허가를 받은 자예요. 걔는. 응? 그럼 토지 거래 허가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토지 거래했을 때 자, 토지 거래 허가 사항을 위반한 자 이러면 되는 거고. 세 번째는요.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자야. 허가 받은 다음에. 걔는 그러니까 허가 받았는데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자. 이게 3명이 신고할 대상 애들이에요. 3사람이. 오늘 3순환째 수업할 때 1, 2순환 때 안 했던 거 많이 해요. 지금 보면. 네? 못 들어간 거 많잖아요. 그때 지금까지 하면서. 그렇죠? 양이 어마어마해 보니까 이게 지금 양이 2시간 반 넘게 하자고 있잖아 지금. 자, 일단 3사람이 신고 대상이다 그렇게. 그러면 얘들 신고했다고 쳐. 그럼 어떻게 해야 포상금을 주냐면 이렇게 먼저 얘기했죠. 그렇죠? 이자들의 벌칙 처벌 사항 먼저 알아야 된다고. 그럼 이제 일단 거래 신고 거짓으로 신고한 자 어떤 벌 받아요? 거래 신고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한 처벌. 자, 힌트. 과태료 얼마? 3,000 땡, 500 땡. 난 조금만 더 하면 내가 이제 득도할 것 같아 나. 돌을 깨우칠 것 같아. 돌을. 조금만 더 장이 감이 하면 득도하지 않겠나 싶은 느낌이 드는데. 참아야 하느니라. 337 8번 제재 보이죠? 3천만 원 이하 있고 500만 원 이하 있고 취득가액이 100분의 5 있죠? 그 밑에 보세요.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가 100분의 5 이하 과태료죠. 아까 이거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그죠? 오늘 봤어요. 그쵸? 불과 한 몇 시간도 안 지났어요. 그쵸? 그래서 아까 이렇게도 얘기했거든 내가. 다 못 외우니까 3천만 원 이하랑 취득가 5% 이하만 외우자 그러면 나머지는 500으로 몰아놓자 이렇게 했다고요. 그쵸? 그쵸? 그래요. 자, 그러니까 거짓으로 신고한 자 얼마 과태료?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 과태료가 되겠죠. 그쵸? 다음부터 내가 바늘을 들고 수업을 들어야 되겠어. 바늘을 들고 뭐 하려고? 허벅지를 찌르게. 참아야 하느니라. 자, 돌아와서 사람 얼마 벌칙이요? 과태료 얼마?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 과태료. 그쵸? 그러면 어떨 때 얘 신고했겠죠 이제? 그러니까 어떨 때 주냐면 얘한테 말이에요. 얘한테 과태료가 부과돼야 포상금을 줘요. 얘한테. 그래 이거 알아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과해야 준다고. 주는데 그럼 얼마를 주는 건데 그 금액을 포상금은 얼마 주는 거냐? 그럼 걔한테 금방 100분의 5 이하를 부과했겠죠. 그럼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 부과한 과태료 금액의 20%를 준다 이 말이에요. 20% 포상금으로
20%를 주는데 20%를 줄 때 이것도 조건이 있어요. 마냥 주는 게 아니거든. 1,000만 원이 한도라고 이게. 이거 한도 내 줄 테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건 1,000만 원 한도니까 1,000만 원 넘을 수는 없다는 뜻이죠. 그럼 시험 나왔다고 치고 말해 이렇게 와요. 자, 얘 신고했다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 자 이렇게 나왔어. 시험에서 부과한 과태료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끝. 이러면 OX. 틀렸지. 이 말 빼면 틀린 거 아니냐. 네? 반드시 뭐라고 써야 돼요. 그 한도는 1,000만 원으로 한다가 꼭 뒤에 붙어 있을 거 아니냐고. 여기 이렇게 주는 거고 이게 지금.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자 이렇게 된 거고. 이제 그럼 이 밑에 두 번째죠. 허가받지 않았거나 뭐 부정 허가 받은 자죠. 얘 처벌은 뭐예요 그러면? 얘 벌칙은 아까 중요하다 그랬어요 금방. 얘 얼마 벌칙이라고? 응? 걔는 얼마 벌칙이냐고요? 2년 이하 징역, 토지 취득가 30% 금액 이하 벌금 그랬잖아요. 네? 그랬죠? 그건 방금 얘기했는데 제가 그렇죠? 응? 그렇죠? 그래요. 어쨌든 2년 이하 징역, 토지 취득가액의 30% 상당 금액 이하 벌금이잖아 이렇게. 그럼 형벌에 처해지잖아. 형벌에. 그러니까 형벌을 받으려면 재판을 해야 되겠네. 그럼 검사가 뭐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 유예해야 준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연결을 돼 있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걔는 형벌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려면 재판해야 할 것이고 재판하기 위해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야 되니까 그 공소를 제기했거나 기소 유예를 해야 돈을 줘요. 이게 지금 다 다르단 말이에요 사안이. 그러니까 하나하나 구별 안 하면 이게 헷갈린다고 또 나중에는. 그럼 얼마 준다 이때? 50만 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용 목적, 이용 안 할 때자가 이거죠? 자, 허가, 이게 이용 목적이에요. 이용 목적으로 이용 안 할 때가 됐거든? 그럼 이용 목적은 몇 가지? 7가지. 그거예요, 그거. 이용 안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럼 이용 안 하니까 얘한테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허가권자가 얘한테 뭐 하냐고. 이용 안 하고 있대. 어떻게 해야 돼, 먼저? 이행 명령이 먼저지. 그거 안 하면 이행 강제금이니까. 그러니까 얘한테 어떻게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행 명령이 내려지면 그때 포상금을 줘요. 이때 얼마 준다? 똑같아요. 50만 원 이렇게. 여기에 포상금 되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그래서 신고 대상자 사람이 거 요건이라는 게 첫 번째 건 과태료 부과하면, 두 번째 공소제기나 기소유예하면, 세 번째 이행 명령을 하면 준다. 얼마 주는 건데 부과한 과태료 금액이 20% 금액을 주는 거고 1,000만 원 한도고 두 개는 다 묶어 50만 원을 준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포상금 제도예요. 그래서 지금 책에는 391쪽에 위에 박스는 신고 대상자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 박스는 지급 요건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번 보시면 세 번째 줄 뭘 부과한 경우 그자한테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준다는 거고 2번은요. 그 신고한 사람이 어떻게 된답니까? 공소 세 번째 줄 끝에 있었죠. 공소제기라든가 기소유예 결정이 있으면 주고 3번은 세 번째 줄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행명령이 있으면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얼마를 주는가 봐야 되죠, 이제? 넘어가시게 되면, 포상 금액은 4번 먼저 보세요, 4번. 자, 1번은 맨 위에 거거든요. 얼마 준답니까? 부과되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그랬잖아요. 그럼 뭐라고요? 지급한 돈은 1,000만 원으로 한다. 그 다음 2번 안에 이제 이 두 개가 다 묶여 있어요. 얼마 준답니까? 50만 원 준다고 그랬죠? 그쵸? 그 다음 5번 포상금 지급 절차로 내려오세요. 지급 절차 내려오시면 오른쪽 가갖고 어디 보시느냐? 5번 보세요. 자, 5번은 자, 돈 줍니다. 몇 개월 내 준답니까? 2개월 내 준대네요. 2개월 내. 개월 수기 하시는 거고. 6번 한 사건을 두 사람이 공동 신고했대요. 돈 어떻게 준다고? 나눠주겠다는 얘기죠. 포상금을 균등 나눠주겠다. 배분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쵸?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행규칙에서 20조 2로 들어오시면, 자, 그 사항 보세요, 사항. 한 개 사건을 두 사람 이상이 각각 신고했대요. 이때는. 최초, 신고한 데 주는 건데,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느낌이? 본 것 같죠, 이거? 어디서?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봤었어요, 그쵸? 그때 똑같은 거죠, 이거? 다만 그때는 지급 개월수가 틀렸지. 그때는 몇 개월? 1개월. 여기는 2개월이고. 자, 그 다음에 신고 포상금을 안 줄 수도 있어요. 또 안 주는 경우가 있거든. 다시 말하면 포상금을 안 줘. 신고했어도. 무슨 얘기일까? 포상금의 예외. 이 경우는 포상금을 안 준다는 거예요.
자, 그 위에 맨 위 박스 보세요, 이제. 박스. 자, 신고했죠? 누가요? 1번. 공무원이 신고했어요. 그럼 지가 할 일 한 거잖아, 이거. 그럼 뭐로 돈을 줘? 이미 뭘 주고 있으니까. 월급 주잖아, 월급. 응. 두 번째, 2번 누가 신고했대? 2번 누가? 위반 행위를 한 지가 지를 신고했대. 얘는 맛이 가네야, 얘는. 아니, 지가 신고했어. 그럼 이상하잖아, 얘. 안 주겠죠, 그죠? 세 번째, 어떨 때 안 준대요, 또? 익명, 가명 안 준대요, 또. 세 사람이 이렇게. 자, 돈 안 줘요. 누가? 공무원이 신고한 거. 그 다음에 위반 행위를 한 지가 지를 신고했어. 말이 안 되죠, 그죠? 내가 해놓고 내가 날 신고하는 거야. 포상받으려고. 그 맛이 갔죠, 걔는? 안 준대요. 익명, 가명도 안 준대요. 자, 여기까지가 해서 포상금 제도입니다, 이제. 굉장히 많죠, 그죠? 어마어마해. 자, 넘어가서, 자, 여기까지 해서, 파트 2는 끝나게 돼요, 이제. 다음 내용들 볼 거 없어요. 자, 그래서 파트 2, 부동산 거래신고법이 끝났어요. 자, 그럼 이제 지금서부터 파트 3, 이제 중개 실무로 갑니다, 이제 중개 실무. 가는데, 지금 이제 그 1교시부터 해서 지금까지 해갖고 총 몇 문제요? 5개. 5개. 출제하는 건 정리를 잘 하고 계시고, 오늘 복습할 거 양이 많아요. 그렇죠? 양 꽤 많아요, 지금. 자, 중개 실무 가시자고, 이제부터. 실무 가시면 중개 실무는 일단 뺄 건 빼고 할 거니까 불필요한 것들은요. 402쪽을 펴세요. 402쪽 챕터 1이죠. 그렇죠? 업무에서 여기서부터 볼 거 없는 거니까. 자, 불필요하다 하는 건 다 뺄 거라고요. 402쪽부터 해서 411쪽까지. 411쪽까지는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가운데 건 다 안 봐도 되는 게 공법 때 다 다룰 내용들이 거기는 다 공법 시간에. 일단 공법 때 다 배우실 테니까 뭐 수업 잘 들어오시면 되겠고 공법 시간을 잘. 공법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공법? 열심히 안 하고 있나요? 그거 대충 해도 돼요, 공법은. 대충 해도 돼, 대충. 그냥 얼렁설렁 해도 돼요. 네? 우리랑 관계없는 얘기죠. 공법 때 나오겠지, 공법에서. 책 보지 마세요. 그러면 안 보면 되잖아요, 그죠? 얼마나 편해, 보지 말라는데. 공법은 몇 점 목표? 몇 점? 40점? 그건 좀 아슬하지 않나? 50점, 50점. 네? 네. 50점 목표. 그럼 몇 개 맞아요? 20개. 딱 절반만. 네, 그럼 성공한 거예요, 그거? 성공한 거예요. 60점? 그건 무리야, 무리예요. 70점? 그건 기적이야, 기적. 그 이상은 있을 수 없어.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한 50점이면 충분해요. 60점 그건 무리예요. 굉장히 무리해. 힘들어요. 그거는. 70점 그거는 거의 기적에 가까운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 거의 50점이면 아주 훌륭하다고 평가받아요. 잘했다고 받아. 20개 맞추면. 공시법 뭐 힘들어요? 등기 포기해, 포기. 그쵸? 등기 파트 있죠? 등기 파트. 해지 마, 거기. 포기해, 그냥 찍어. 어차피 해도 안 돼, 그거. 해도 안 돼. 해봤자 소용없어, 그거. 누구나 다 그래, 그거는. 그거 잘한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 제가 지금까지 강의하는 동안에 등기 파트 잘한다? 한 명도 본 적 없어.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어우, 이렇게 얘기했지. 다 한 명도 잘한다는 사람 없었어요. 민법을 잘해도 그건 못해. 어떻게 해야 돼? 얼렁설렁. 그냥 대충 찍고 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뭘 기를 쓰고 해야겠어요, 이제. 지적하고 세법은 기를 쓰고 해야 돼요. 세법하고 지적법은. 거의 다 맞춰야 돼, 그쪽엔 다. 그럼 일단 공법은 대충 얼렁설렁해서 몇 개? 20개. 등기는 그냥 포기.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법도 이제 한두 개밖에 안 나오는 것들 있죠, 왜? 하지만 아예 처음부터. 그냥 찍는 거야, 대충 나오면. 그게 굵은 거지, 큰 법들. 그거 몇 개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럼 일단, 그래도 과락은 다 면해요. 어? 과락은 다 면한다. 평균이 안 나오지, 이게 이제. 근데 얘가 남았잖아, 이제. 어? 얘는 미니멈 몇 점이야? 90점. 맥시멈 97.5점이에요. 그 사이에서 맞아요. 어? 90점 때만 나왔다? 그러면 나머지 다 과락 면하면 합격이에요, 그냥. 그것도 우수한 합격을 해. 과락만 면해버리면. 얘 90점만 나와버리면. 응? 점수가 남아. 얘 90점 안 나오는 과목이냐고? 나온다고, 이게. 예? 나오는 과목이라고. 근데 그냥 나오냐고, 이게. 자, 이제, 그래서, 90점 맞기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해보는 거로 또 이제. 자, 412쪽 펴세요. 412쪽. 여기는 시험 나옵니다. 하나 많으면 2개, 하나 많으면 2개, 한 개나 하고 2개도 가능해요. 3절부터 가죠. 이제 분묘기지권과 장사법인데, 자, 분묘기지권은 민법 때 수업 들었죠? 한 번 더 하밀 테니까 어쨌든 간에. 그리고 분묘기지권에 의의가 나오죠, 그죠? 의의. 자, 타인 토지 위에 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분묘를 수할 수 있는, 보세요. 관습성이 인정되고 있는 지상권에 유사한 물권 써놨네, 그쵸? 자, 어떻게 물권이죠? 네, 물권입니다. 물권적 보호를 다 받아요.
다 뭐와 유사하다? 지상권과 유사하다 써놨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서 이 권리가 취득될까 얘기인데 밑에 2번 취득 요건이 세 가지가 있죠? 이럴 때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각각 어떤 경우에 하나가 1번 토지 소유자 승낙을 얻었을 때 권리를 취득한다. 지료를 항상 연결해 놔야 되겠어요. 지료는 승낙 얻었으면 지료는 뭐 하랍니까? 약정하래요. 2번 자 시효 취득인 경우 몇 년 지났다? 20년. 근데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지료 분료. 그 다음에 3번은요. 처음에 내 땅에 묘를 썼다가 토지를 팔죠. 묘를 약정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지료는 지급해야 돼요. 세 가지겠죠. 그러니까 한 번 더. 승낙 얻었으면 지료는 약정, 시효 취득이면 지료는 지급 안 하고 처음 묘를 내 땅에 묘를 썼다가 토지를 팔면서 특약이 없었다면 지료는 지급해야 되는 거고 세 가지. 그 다음 분묘 기지권이라는 거는 뭘 말하는 겁니까? 묘지죠. 묘지. 예? 묘지니까 그 안에 땅 밑에 뭐가 있어야 돼요? 시신이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시신이 없어요. 그냥 묘는 묘처럼 보이는데 그건 묘가 아니에요. 그 밑에 나오죠. 지금 분묘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어야 한다.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아니한 장례묘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맨 밑에 장례묘소. 장례묘소 하는 말이 뭘까요? 가묘. 가묘는 묘지가 아니에요.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인정 안 한다. 가묘인 경우라면. 그 다음 413 올라가시면 양거로 3번 공시 방법으로서 뭘 요하지 않는다? 등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물권도 인정하게 돼. 근데 단 등기 안 해도 공시는 돼야지. 공시 방법 뭐? 봉분. 그게 공시 방법이란 말이에요. 봉분. 그 봉분이 있어야 그걸 인정해줘요. 봉분이 없으면 인정 안 한다는 얘기니까. 그럼 이제 암장이나 평장 인정 안 된다고 써있죠? 암장이 뭘까요? 몰래 갖다 묻어놓은 거예요. 사람을 죽여서 몰래 갖다 묻어놨다니까? 암매장. 그 묘 아니에요, 그거. 평장은 뭐고? 다 깔아 앉은 거예요, 평평하게. 봉분이 없는 거 다 깔아 앉은 거. 시신이 이 밑에 있죠. 그래도 인정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그 뜻이고. 3번 분묘 기지권의 범위 나오죠? 기지권의 범위라는 거는 이제 세 가지인데, 분묘 기지권의 범위가 어떤 범위? 세 가지. 첫 번째, 지역적인 범위. 그 다음에 인적인 범위, 시간적인 범위 이렇게 돼 있죠. 일단 지역적인 범위는 어디까지만? 일단 사성 부분은 빼고, 그쵸? 인적 범위는 누구에게만? 종손에게만. 시간적 범위는요? 언제까지? 항구적 권리. 자, 이제 어떤 뜻이냐면 말이에요. 자, 일단 봉분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요 앞에 이제 비석이 이렇게 있어요. 그쵸? 이게 상석이라고 이제 이거 상 차릴 때 쓰는 그 큰 상 같은 큰 돌. 이렇게, 이게 둔덕이 이렇게 날개 있을 거예요. 양쪽에 이렇게 둔덕이. 사성이라는 건데, 이건 다 우리 판례요. 대법원 판례. 어디까지 인정할까 그 얘기했었죠? 이 지역적 범위라는 게 몇 제곱미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봉분만 1번, 요 제사 지낼 공간 2번, 사성까지 3번. 우리 판례 어디까지? 2번까지만. 여기까지밖에 인정 안 해요. 사성 부분은 인정할 수가 없어. 안 한다 뜻이야, 이렇게. 안 하는 거니까 봉분과 그 주위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만 이 말이에요. 그 의미가. 그래서 그 판례가 있죠, 지금. 413페이지 첫 번째 판례 약섭 97년 대판 그거예요. 분묘 기지권은 분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주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줄친 부분이 있어요. 사성 부분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랍니다. 그게 첫 번째 판례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일단 현재 있는 묘는 인정할 수 있겠지만 있는 묘에다가 신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 그랬죠? 합장돼요?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신설, 합장 다 안 돼요. 그 두 번째 판례 내용입니다. 그거는 합장, 신설 다 안 된다. 그럼 2장은 됩니까? 2장? 안 돼요. 그러니까 다 안 돼. 예? 신설, 합장, 2장 다 안 된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보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판례가 또 하나 보이는 게, 그거는 이제 2장이 되는 판례인데, 집단 분묘를 취득한 때 문제예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그 줄친데 보세요. 분묘 기지권은 집단된 전 분묘의 보존 수호를 위한 것이 써놨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묘를 집단 취득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지금. 판례를 보고 있다, 판례. 그러니까 다시 한번 판례 학습. 나. 분묘 기지권은 집단된 전 분묘 보존 수호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기지권에 기해서 보존되어 오던 분묘들 가운데 일부가 그 안에서 이장이 되었다고 하자. 그럴 때 인정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거겠고요. 그 다음 주관적 범위라는 뜻이 그게 인적 범위라는 얘기거든요. 인적 범위. 인적 범위는 누구한테냐는 얘기인데, 이제 저로 예를 들면 말이에요. 제 어머니께서 이제 그 아주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이제 고향에 이제 묻혀 계신데, 이게 이제 뭐 산은 우리 게 아니에요. 남의 산이 점유 이제 시효취득인 경우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여기가 우리 형님이 이제 이렇게 여기 넓게 놨어요. 굉장히 이렇게. 엄청 넓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본부부터 거리가 멀어 이렇게 이제 상소까지 거리가 멀어서 얘는 공차고 막 애들이 가면 그럴 정도인데
나무를 딱 심어놔갖고 이제 굉장히 안에 포근하다고 이렇게 이제 크게 넓게 해놔갖고 이렇게 이걸 다 인정해 받아요 우리는. 응? 다 인정받아. 봤는데 이 묘가 우리 어머니 묘라 그러면 이 권리가 이 보호받는 권리가 나한테 있어요? 아니야. 나한테 없어. 나한테 없고 우리 집안에 제일 큰 집에 큰 형님한테 있어. 이 권리가. 이 묘를 수호할 권리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아들이잖아 지금. 응? 근데 나한테 없다니까 권리는. 근데 다 죽고 나밖에 안 남았어. 그럼 나한테 있겠지. 형들이 싹 다 죽고. 응? 그럼 누구한테 있는 거냐면 우리 집안에 우리 가문의 가장 큰 집에 제일 큰 아들한테만 있다 이거야. 그가 누구야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종손이요. 장손 아니요. 응? 장손은 어느 집이나 다 있어. 아들이 없으면 없지 물론. 아들이 있어야 있겠지 그죠? 다 있어. 근데 종손은 딱 그 집안에 유일한 한 사람밖에 없다고. 그 사람한테 있는 게 그게 권리예요. 그게 보통 판례죠. 2번에 보세요. 주관적 범위. 자 1번 보시면 분묘 수호 기지권은 원칙적으로 제사를 주지 않은 자한테 따라 써 있죠. 그 제사를 주지 않은 자가 누군데요? 그 자가 종손이라고. 종손. 2번 동물에 있는 거예요. 종손한테 있다 그 뜻이에요. 그다음 이렇습니다. 시간적 범위 써놨죠? 시간적 범위. 자 일단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따르겠지만 약정이 없다면 언제까지? 영원히.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야. 단 뭐가 있는 한, 봉분이 있는 한 그 소리예요. 그럼 이제 이 묘를 갖다가 예컨대 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죽을 때까지 묘를 돌볼 테니까 권리 인정 받겠죠. 근데 제가 죽었어. 우리 애들이 돌볼지 모르겠어 그거는. 그때 뭐 내가 알 바 아닌데 어쨌든 간에. 그럼 계속 인정된다? 돌보는 하나 계속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게 언제까지라 그게? 항구적으로. 영원히 그 말이 이렇게. 세 가지. 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 그러면 이제 묘가 오른쪽 415 올라가시면 2번 동그라미죠. 분묘를 2장 뭐예요? 옮겼다. 폐장. 없앴어요. 그럼 당연히 권리는 소멸되겠죠. 그럼 아까도 얘기했을 때 봉분이 없으면 인정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멸실됐대 분묘가. 근데 두 번째 줄 뭐라고요? 유월이 존재하고 있고 그럼 원생회복이 가능한 정도 일시적 멸실에 불과하다. 그럼 권리는 소멸되는 게 아니라고. 그 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 분묘 기지권 효과는 뭐 별 의미 없는 거겠고. 내려보세요 이제. 자 여기까지가 분묘 기지권인데 판례 몇 개 봤죠? 몇 개 판례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는. 판례밖에 나올 게 없는 거니까. 그럼 자 4번 내려보시면 되겠다. 장사 등에 대한 법률 나오죠? 장사법. 장사법인데 장사법이라는 거는 말이에요. 오늘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만약에 오늘. 오늘 묘를 쓸 거 아니겠어요? 오늘 쓴 묘도 금방 몇 개 이런 권리 인정될까? 안 돼요. 안 돼. 그럼 지금 금방 몇 개 얘기했던 그런 것들은 언제 있던 묘만 인정한다? 이제 날짜는 뭐 중요한 게 아니지만 지금 415쪽 맨 밑에 보시면 날짜가 보일 거예요 아마. 맨 밑에 2001년도 1월 13일자 써 있죠. 그 날짜 이 전묘만 인정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 날짜 이후 새롭게 묘를 만든 건 인정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 법을 따라야 된다 그 소리지 그러니까. 그래서 날짜 중요한 게 아닌데 옛날 묘만 인정하는 것이겠지 지금 새로 쓰는 묘들은 이런 권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어떻게? 법에 의해서 묘를 써야 되는 거니까. 그 법이 뭐냐 그게? 이름이 장사 등에 대한 법이란 소리예요. 넘겨놓고 이제 장사 등에 대한 법 이렇게 얘기하면 이 묘지는 사설 묘지일 때 적용되는 법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이 법에 의해서 말이에요. 묘지의 형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크게는 개인 묘지가 있고 그 이외의 묘지가 있다고. 자 의미를 먼저 알으신 거야. 개인 묘지가 묘 하나 말하냐? 아니야. 최소 9부 정도의 묘를 개인 묘지라고 이렇게 돼요. 그 다음 외의 묘지는 어떤 게 있는데 이제 가족 묘지가 있고 종중 묘지가 있고 법인으로 나눠져 이렇게. 그래서 두 번째는 설치하는 방법은 개인 묘지면 이거는 사후에 신고하면 돼요. 사후 신고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거고요. 요 세 개는 몽땅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안이고, 그 다음 이제 면적일 때는 여기 이제 한 기의 면적도 있는가 하면 전체의 면적도 있어요. 묘 하나, 일기 전체. 자, 개인은 한 기 전체 다 똑같죠? 30제곱미터 이하. 그 외의 것들은 한 기는 10제곱미터 이하, 합장하면 15제곱미터 이하. 전체는 다 달라져야 돼요. 이렇게. 가족이면 100, 종중이면 1000제곱미터 이하. 그런데 법인묘지일 때만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 묘지 형태죠. 형태는 이제 이렇게 묶어가지고서
봉분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 평분이 있는데 이건 왜 얘기한다면 자, 높이를 제한해요. 높이를 제한하니까 봉분이면 쌓아 올린 거 자, 1m 넘을 수가 없고 평분이면 50cm 넘지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거리를 제한할 수도 있는데 이제 묶어서 개인 묘지하고 가정 묘지가 있고 그 다음 종중 묘지하고 법인 묘지가 있는데 일정 거리 내는 묘를 쓸 수 없다. 자, 도로, 철도 등이 있어. 200. 학교가 있거나 20호 인가 지역이 있어요. 300. 마찬가지 똑같아요. 종중 법인이면 여기는 300, 여기는 500 네타 이상 거리를 둬야 돼요. 그럼 이제 얼마 동안 설치할 수 있을까? 설치 기간. 원칙이 몇 년? 30년. 한 번 연장이 될 수 있어요. 한 번. 30년간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합의 60년. 자, 기간 끝났죠. 끝났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끝났다 이제. 그럼 몇 년 처리하라고? 1년 내에 시설물을 철거하라. 요게요. 요것만 정리하면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어요 이제. 그러면 지금 칠판을 봤더니만 뭐가 많아 보여요? 다 숫자지 뭐야 숫자. 네? 요것만 정리하신다면 여기서 한 문제가 매번 출제를 해요. 낼 거 숫자밖에 없어 그러니까. 네? 자, 책을 들어와서 416쪽 볼 거 없고 417 바로 하세요. 양가로 4, 양가로 4. 사설, 묘지, 설치 등. 자, 이 법에서는 묘지 종류가 4개예요. 4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뭐예요? 개인, 가족, 종주, 법인 묘지로 4개로 구분해요. 이렇게. 그 다음 2번 동그라미 개인 묘지라고 써있죠. 설치한 자. 첫 줄 끝에 있어요. 며칠? 30일 내 시장 등 신고. 설치한 후 신고니까 사후 신고죠? 사후 신고. 30일 내 신고하는 것. 3번 동그라미 가족, 종중, 법인 묘지면 둘째 줄 시장 등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 사전 허가. 그 말이고 넘어가서 이제 어디 보시는 거니까 일단 5번은 좀 이따 보시고 바로 6번 바로 보세요. 분묘 등에 대한 점유 면적 등 점유 면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장 더 넘기시면 표를 보셔야 해. 자, 421쪽의 묘지 면적의 표. 자, 4개 보였죠, 그죠? 개인부터 해서 법인까지. 전체하고 한기 면적이죠. 개인은 전체는 한기나 똑같잖아요, 지금. 30. 가족 등은 전체는 100, 1000 이하인데 법인만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한기는 다 같죠? 10 또는 15. 그 다음에 이제 왼쪽 오시면 7번, 7번. 왼쪽에 420페이지 꼭대기 7번. 분묘에 대한 설치 기간. 원칙 몇 년? 30년으로 한다. 근데 2번 동그라미 세 번째 줄 한 번 연장이 될 수도 있어요. 얼마 동안? 30년간 연장. 그 말이고 그 다음 양가로 8 설치기간 끝난 분묘의 처리 종료된 분묘 처리 1번 동그라미에 써 있군요. 끝난 날부터 얼마 1년 내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라. 1년 내 철거하라고 되어 있고 앞으로 가시면 양가로 5번 자 418쪽에 있는 양가로 5번 자연장지 자 이제 그럼 이건 이렇게 말을 좀 구분해서 묘지와 자연장지 달라요 전혀. 어떤 차이일까요? 차이가 뭐예요? 묘지는 시신을 화장 안 하고 관에 넣어서 관을 묻어 땅속에. 그건 묘지고 자연장지는 화장해서 가루를 다 빻아서 가루를 묻어요. 뼈가루만. 네? 그 차이에 지금 이게. 그러니까 묘지는 관을 묻는 거. 여기는 화장해서 가루만 묻는 거. 자연장지라고 그러는 거라고 그렇게. 그래서 자연장지라는 것은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4가지로 나눠져 이렇게 해요. 어떻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인 자연장지 가족, 종중, 법인으로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면 지보니까 가서 묘지면 얘만 신고였죠. 다 허가 아니야 이렇게. 근데 이건 틀리단 말이에요. 자연장지는 자 자연장지는 사후 신고. 이것도 30일 내 신고예요. 가족과 종중은 사전 신고이고 법인만 사전에 허가를 받으라고 되어 있다고 그렇게. 다른 개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장지라는 거는 가루밖에 안 묻기 때문에 좀 수월해. 절차가. 그러니까 개인은 얘나 똑같고 두 가지만 다른 거죠. 요걸 이렇게 비교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 얘기지 보니까 이제 책에서는 5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거 자연장 조성 등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 개인과 가족이면 개인과 가족이 있고 종중 법인까지 나왔었죠. 그랬을 때 2번 동그라미. 개인 자연 장지를 조성한 자 마친 후 며칠 30일 내 신고. 3번 동그라미. 가족과 종중 자연 장지는요. 하려는 자니까 뭐 사전에 시장 등 신고. 자, 어렵게 하시면 4번 동그라미. 법인 등 자연 장지를 조성하려 하려면 시장 등의 허가. 나머지 이하 생략. 이러면 돼요. 저기서 이제 장사법이라는 거는 지금 칠판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자, 이런 거라든가 이런 경우는 우리 책에 아예 없죠, 지금. 응? 아예 책이 아예 없잖아, 지금. 같이 알아 돌아가 말이에요. 나머지 책이 있는데 이건 책이 없어요, 우리 책에 지금 현재. 자, 그리고 또 이제 형태라든가 거리 제한도 외우시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숫자를 외우면 돼요. 그럼 아까 분묘 기지권하고 이 장사법은 숫자죠, 그렇게? 판례 정리한 다음에 숫자 암기. 그럼 하나, 두 개는 대비가 된다 이거지. 자, 여기까지 했을 때 오늘 수업의 끝. 10분 쉬었다가 천재를 준비하시고.